오늘은 에디터블 폴리 기능을 가지고 보이는 등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링에 앞서서 기본적인 폴리곤의 오브젝트의 에디터블 속성에 대해서 박스를 만들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에서 편집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버텍스를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가 버텍스 같은 경우에 Shift를 눌러야겠죠. 카피를 할 거니까 Shift를 누르고 X의 방향 쪽으로 쭉 당겨서 놓으면, 자, 클론 파트 오브 메시 이렇게 해서 버텍스가 복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텍스는 복사가 된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면도 복사가 되는지 볼까요? 자, 면도 역시 면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가 복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그러니까 시프트와 컨트롤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덩어리도 역시 복사가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하면 복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는 복사가 될까요? 자,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Shift를 누르고 X의 방향으로 복사를 하면, 자, 사라지죠. 다시 Shift를 누르고 X의 방향으로 복사를 하려고 해도 셀렉트가 해제되면서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엣지는 복사가 될 수 없는데, 이 복사가 되지 않는 엣지를 복사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택한 이 엣지는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면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서, 이를테면 엣지의 반대편이나 또 다른 반대편이 서로 이 하나의 엣지를 공유하고 있는 막힌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이 엣지는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면 하나가 이렇게 지워져서 이 엣지가 하나의 면만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면을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의 면만 가지고 있는 오픈된 상태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복사가 되느냐, Z축으로 쭉 복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복사가 되죠. X축으로 쭉 지금 Shift 누르고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볼까요? 이렇게 X축으로 다시 복사. 이 엣지를 복사를 하면서 엣지는 정의가 어떻게 됐었나요? 면의 가장자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엣지 단독으로는 복사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엣지를 존재하기 위해서 새로운 면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엣지가 복사된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마치 복사를 하고 있지만 이 엣지를 익스트루드 시키는 듯한 그런 결과가 되죠. 조건은 반드시 오픈된 한쪽이, 그러니까 양면이 다 존재하는 요런 엣지는 사실 복사가 될 수 없죠. 이런 엣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렇게 한쪽이 뚫려 있는, 지금 여기서는 요런 엣지들은 또 복사가 될 수 있겠죠. 막혀 있는 엣지 말고 뚫려 있는 엣지는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등대를 모델링 해볼 텐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한 엣지가 카피해야 되는 속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이따 만들고 나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스마트 익스트루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맥스 버전 2021인가부터 생긴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지금은 이 기능, 그러니까 엣지가 복사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엣지를 복사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뷰에서 실린더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실린더 중심점 정도에서 이렇게 대략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높이가 생기고 있겠죠. 이렇게 사이드는 팔각으로 만듭니다. 팔각 맞춰주시고, 높이는 나중에 다시 맞추면 되니까 대략적인 대략적인 지름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지금 회전 방향이 틀려져 있죠. 이거는 실린더를 옆에다 놓고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정확히 회전을 할 때 지금 Z축으로 돌아야 되죠. Z축으로 22.5도를 돌리면 지금처럼, 등대처럼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22.5도. 그래서 똑같이 회전의 방향을 맞춰주고 여기서부터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상에 나오는 요 꺽쇠 브라켓이라고 하는 프리뷰 프레퍼런스 이 항목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 셀렉션된 오브젝트의 브라켓을 나오게 해라 라는 요 체커를 해제를 시키시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F4번을 눌러서 와이어와 같이 놓고 모디파이에서 하이 세그먼트 이렇게 5개씩 있을 필요가 없겠죠. 쭉 말해서 한 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웨이터블 폴리 상태로, 편집 가능한 폴리 상태로 바꿔주셔야겠죠. 컨버트 투 웨이터블 폴리 바꿔놓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배운 엣지를 카피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엣지가 아무것도 없죠. 다 박혀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윗부분에 폴리곤을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도를 선택할 수 있겠죠. 보도가 선택된 상태에서 일단 먼저 스냅으로 높이를 맞추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Z축으로 이동해서 지금은 이렇게 스냅을 바로 옆에다가 걸 수 있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스냅에 액시스 컨스트레인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만약에 꺼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가서 붙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펴놓고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높이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요면 위에 계단의 윗면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윗면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로 전환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3D 스케일로 복사를 하나, 요 X와 Y 평면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3D 스케일로 줄여도 그러니까 해당 엣지, 보더는 두께나 높이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Z축으로는 스케일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3D 스케일로 줄여도 되고, 만약에 평면 스케일로 줄이고자 한다면 ZX나 ZY가 아닌 X와 Y 평면 축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3D 스케일로 Shift 누르고 줄여서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얼굴을 보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단의 높이를 만드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지금 스냅이 걸려 있는 상태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놓지 말고 바로 두 번째 단에 속해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이렇게 스냅을 거시면 똑같은 높이가 되겠죠. 다시 또 두 번째 단의 윗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스케일로 바꾸고 스케일 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브와 스케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엣지를 복사시켜서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브로 해서 앞까지 올려야 되나요? 지금 요 버텍스와 요 버텍스는 같은 높이니까 아무거나 스냅의 대상으로 삼아도 되겠죠. 그래서 쭉 하고 지금 상태에서 요 높이까지 이렇게 하면 요 높이까지 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바꾸시고 이번에는 스케일을 줄여서 안쪽의 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키워서 바깥쪽의 면을 만들어야겠죠. Shift 누르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키워서 면을 하나, 엣지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요 단계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무브로 바꾸시고 요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높이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쪽 판 이걸 만드셔야 되니까 스케일을 바꾸시고 스케일을 키워서 다음 단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브로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무브로 바꾸시고 다시 Shift 카피를 이용해서 버텍스 높이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여기까지 만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안쪽 면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등대에 난간이 있죠. 난간을 일단 제외를 하고 바로 만들어서 등대 램프의 기둥까지 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케일을 바꾸시고 스케일을 줄여서 안쪽으로 이렇게 면을 만드셔야겠죠. 쭉 줄여서 등대 기둥까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 높이까지 올라가야겠죠. 무브로 다시 바꾸시고 다시 Shift 카피를 하셔서 어디까지? 요 높이까지 올려주시면 램프 기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다시 스케일로 안쪽 면을 카피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자, 무브로 바꾸시고 카피를 하셔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똑같은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요 면을 밑면을 만들어야겠죠. 이번에는 다시 스케일을 키워서 이렇게 밑면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무브로 요 높이까지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윗면 스케일로 바꾸시고 줄여서 윗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램프 부분은 한 번에 끝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다음에 꼭지점까지 하면 높이가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높이를 맞춰 주신 다음에 커넥트를 이용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의 엣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엣지가 링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커넥트를 해야 엣지가 삥 돌아가면서 한 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거 네 줄이었으니까 네 줄을 한꺼번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커넥트 옵션을 쓰겠습니다. 만들어질 엣지가 1개가 아니라 4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4개 엣지를 생성했죠. 제일 위에 있는 이 엣지부터 제일 밑줄, 여기겠죠? 프론트에서 정확히 하셔도 되고, 프론트에서 보면 이 위치에 있는 엣지죠. 쭉 Y축으로 잡고 제일 밑줄에 높이를 맞춰주시고, 두 번째 엣지도 역시 가져와서 두 번째 높이에 있는 엣지와 높이를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꼭지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지막 로더 같은 경우에는 콜랩스 명령이 있었죠. 콜랩스 명령으로 완전히 합쳐져서 꼭지점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는 엣지를 스케일로 줄여서 깎아주면 되겠죠. 근데 제가 임의로 한 줄 한 줄 깎아가지고는 이쁜 모양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어서 그 라인에 맞춰서 스케일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라인 중에 아크, 호 명령이 있었죠. 지금 3D 스냅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 호를 내가 자유자재로 크기를 변화시키기가 힘드니까 잠깐 스냅을 끄고 또 아크를 클릭해서 제일 외곽에 있는 엣지의 끝점, 외곽점하고 이 꼭지점을 잇는 아크를 클릭하고 쭉 드래그해서 꼭지점까지 여기서 놓고, 이제는 호의 둥글기만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이렇게 호를 그어놓고, 이 호는 그냥 가이드로 쓸 거니까 실제로 스케일이 줄어야 되는 엣지들은 등대에 있는 이 램프에 속해 있는 엣지들이 되겠죠. 그래서 등대를 다시 선택하시고 파리 엣지로 가셔서 엣지 한 줄을 몽땅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로 당연히 3D 스케일로 줄여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2D 평면 스케일이나 그러니까 한 축으로만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동그란 모양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주는 거니까 타원이 돼버리겠죠. 이거 주의하시고, 3D 스케일로. 자, 지금 이 가이드라인은 어디가 기준인가요? 이 외곽 라인이 기준이죠. 외곽 라인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점의 위치가 요 호와 이렇게 맞닥뜨릴 때까지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이 호의 지름에 맞는 지름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복사가 아니니까 그냥 스케일로만 쭉 줄여서 가장 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점이 호 라인에 이렇게 딱 닿을 때쯤 기준으로 크기를 줄여주시면, 그러니까 임의로 스케일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이쁘게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난간이죠. 이 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간은 그냥 한 겹으로 된 폴리곤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엣지를 링으로 선택할 때
컨트롤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링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 선택된 엣지들을 전부 커넥트를 하게 되면 한 줄에 엣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커넥트 명령으로 이전에 4개를 사용했었으니까 이번에는 1개만 하고 왕관의 위치가 가쪽으로 되어 있죠. 가장자리 쪽으로. 그래서 치우침을 가지고 이렇게 엣지의 위치를 가장자리로 잡아준 다음에 오케이를 하면 엣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엣지를 카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카피를 해서 그냥 쭉 올리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카피가 되지 않습니다. 요 엣지들을 오픈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명령 중에 선택된 엣지를 2개 이상의 엣지를 나눠주는, 분리시키는 명령이 있었죠. 스플릿이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이용해서 지금은 그냥 덩어리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나지만 이 선택된 엣지의 스플릿 명령을 하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2개로 나눠진 거죠. 잘라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엣지가 잘라진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쪽 보더나 이쪽 보더를 선택을 해서 엣지를 오픈된 상태의 엣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상태에서 보더를 하나 잡고 똑같이 Z쪽으로 카피를 한 다음에 3D 스냅으로 딱 맞춰주면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또 엣지 명령 중에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선택된 엣지를 shape, 라인 상태로 추출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라인이 만들어질 거니까 당연히 라인의 이름을 정해줘야 될 거고 방식은 타입은 스무스 타입으로 만들 거냐 리니어 타입으로 만들 거냐인데 이 스무스 타입으로 만들게 되면 만들어질 그 라인의 버텍스의 성격이 스무스로 바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스무스의 성격을 가진 버텍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의 그러니까 직선 형태로 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스름한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리니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만들어지는 라인의 버텍스 성질이 코너로 바뀌게 됩니다. 코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버텍스의 성질이 코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택한 엣지의 모양과 동일한 라인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리니어로 해놓고 얘를 딱 하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가 선택한 엣지와 똑같은 모양의 엣지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엣지를 이용해서 이전 시간에 익스트루드 배웠었죠. 익스트루드 명령을 하고 스타트 캡밴드는 만들 필요가 없겠죠. 뚫려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시고 다시 두 개를 선택하셔서 어태치를 시켜주시면 박혀있는 상태에서 엣지를 라인으로 추출해서 이런 모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역시 보도를 선택해서 높이를 맞춰주면 되겠죠. 높이를 맞춰주면
이 방식은 이 덩어리가 지금처럼 두 개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뚫려있는 창을 만들어 볼까요? 창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역시 또 근데 램프를 만들었을 때처럼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이 면을 컷으로 잘라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 라인 할 때 배웠었죠. 불리한 개념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사각형의 실린더를 가지고 이 오브젝트에서 그 실린더를 차집합으로 빼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일단 먼저 컷을 이용하는 방법을 해볼까요? 라인 중에서 N권이 있었죠. N권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드셔서 값수는 8각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만드셔도 될 것 같고, 더 정확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N권으로 접근하지 말고 라인 배웠으니까 스냅을 키고 기존 버텍스에 맞춰서 새로운 라인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겠죠. 만들어진 라인을 가지고 이 가운데다 이렇게 놓기 위해서 지금 슬랩을 걸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버텍스가 여기 보시면 램프의 꼭지점 정도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버텍스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의 위치를 꼭지점에 이렇게 X축으로 맞춰주시면 똑같이 가운데로 딱 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등대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프론트 뷰에서 하셔야 됩니다. 컷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 가이드 라인이 이 등대보다 이렇게 등대보다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등대의 저 앞뒤쪽에 있다거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만약에 이 컷을 사용하게 되면 프론트 뷰에서 제일 먼저 닿는 칼끝이 제일 먼저 닿는 면은 이 면이 될 테니까요. 가이드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프론트로 놓고 등대를 선택한 다음에 컷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요 면이 제일 먼저 잘리게 될 테니까 가이드의 위치는 앞뒤로는 어디에 놓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죠. 스냅을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컷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텍스에 맞춰서 이렇게 컷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면이 잘려있죠. 하고 새로 생성된 컷으로 만들어진 이 면을 폴리곤 면 중에 익스트루드 있었죠. 이 익스트루드는 튀어나올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음수값을 갖다 대면 안쪽으로 오히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도 이렇게 해서 창을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 방법이 부울리언 집합 연산이죠. 집합 연산을 위해서 다시 놓고 역시 이 라인을 이용해서 실린더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라인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써서 높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 뒷뚜껑이 필요하니까 캡 스타트, 캡 엔드를 해서
밑면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하나의 이 창 크기에 맞는 실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부울련 연산을 수행해 드니까 앞쪽으로 다시 가져와서 적당히 이 안쪽으로 어느 정도는 실린더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쪽 클릭을 해서 실린더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정해 주시고, 지금 한 이 정도 들어온 거죠.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등대를 집합 A로 하시고 실린더를 집합 B로 해서 불련 연산을 실행할 수 있겠죠. 일단 등대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 2D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이터블 스플라인 명령 안에 집합 연산이 있었지만 에이터블 폴리, 그러니까 3D 오브젝트 상의 에이터블 폴리에는 집합 명령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크리에이트 탭에 가시면 지오메트리 항목에 그 밑에 보시면 또 폴다운 메뉴로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 여러 가지가 뜨죠. 이 중에서 우리는 항상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약속된 기본 도형만 사용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세 번째 컴파운드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합성 오브젝트 이렇게 텐데, 이걸로 바꾸시면 항목이 뭔가 이렇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합성을 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명령들이 표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불련 집합 연산을 사용하게 되겠죠. 등대를 선택하고 불련 명령을 내리면 등대가 집합 A가 되는 것이고, 연산은 차집합을 실행해야겠죠. 3개 연산이죠. 3개 연산 중에 차집합을 선택하시고 매드 오퍼랜드를 클릭하셔서 집합 B를 선택을 해주시면 불련 명령이 수행이 됩니다. 뭐 뚫어야 될 곳이 여러 군데다 그러면 계속 이 매드 오퍼랜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오브젝트를 찍어주시면 계속 불련 연산이 차례차례로 계속 실행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만 뚫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하시고 불련 명령으로 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디파이 가보면 아직까지는 불련 명령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 불련 연산이 이렇게 명령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래서 돌린 게 맞다 그러면 다시 컨버트 투 에이터블 폴리를 해서 하나로 에이터블 폴리 상태로 다시 합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작업을 또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불련 명령을 실행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솔리드와 서피스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맥스는 오브젝트를 똑같은 박스가 얘를 분리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를 오브젝트를 구성을 할 때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지금처럼 꽉 막혀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 불련 연산을 할 때는 이 오브젝트의 내부가 속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면체에 뭐 나무 토막이나 쇳덩어리나 그런 어떤 속이 꽉 차 있는 덩어리로 생각하는 반면에 오브젝트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 한 면이라도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의 내부는 텅텅 빈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부울리언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쪽 오브젝트는 제가 아까와 같이 이 등대를 만들 때 첫 번째 방법이었죠.
스플릿 명령을 이용해서 엣지를 잘라가지고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엣지 카피를 시켰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엣지 4개를 스플릿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다시 말해서 박스를 이렇게, 그러면 이 박스와 이 박스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리한 연산을 할 때 이 박스는 속이 꽉 차 있는 박스로 인식을 할 거고, 이 옆에 있는 이제 분리가 돼서 구멍이 난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오브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X가 불리한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대상을 하나 줘야겠죠. 불리할 대상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 하나는 속이 꽉 차 있는 상태. 똑같은 불리한 연산을 실행해 보면 처집합을 해야겠죠. 처집합을 하고 브랜드로 집합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당연히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속이 꽉 차 있는 오브젝트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처집합으로 빠진 자리가 이렇게 깎여 나간 듯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똑같은 명령을 이쪽 오픈되어 있는 박스에다가 처집합으로 실행을 시키면 이게 됩니다. 이 박스는 속이 텅텅 비어 있는 박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boolean 명령을 실행했을 때 지금처럼 그냥 겉 표면만 잘려나간 상태로 연산이 되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등대를 아까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스플릿을 이용해서 엣지를 카피하는 방법으로 만드셨다면 아마 이 창문을 훈련했을 때 이 내부가 생기지 않고 그냥 여기 겉에 구멍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안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 덩어리,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덩어리 중에 어디 오픈된 데는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오픈된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량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파일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문이죠. 현관문과 문에 있는 계단까지 해서 등대를 완성시키고 스마트 익스트루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